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싸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성이 오간 적도, 접시가 깨진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잘 사시잖아요. 남편분 성실하시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정도면 복이죠. 나도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있어서 당신은 숨을 쉬고 있었느냐고. 황혼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혼하자라고 툭 던져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황혼이혼은 아주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쌓였어서 어느 날 더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편과 3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웠고, 집을 지켰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이 나이에 다 그래.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에서 먼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늘 같은 말을 했다. 그래도 두 분은 조용히 잘 사시네. 남편분 성실하시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외도 없고 술 안 마시고 도박 안 하면 복이지. 나는 그 말에 습관처럼 웃었다. 웃으면 끝나는 말들이었다. 사람들은 우리 집의 공기를 알지 못했다. 우리 집은 늘 깔끔했다. 남편의 셔츠는 각이 잡혀 있었고, 신발장은 신발이 줄 맞춰 들어가 있었고, 거실 바닥은 늘 반짝였다. 하지만 그 반짝임은 누군가 닦아서 생긴 게 아니라 그저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것 같았다. 남편은 퇴근하면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오늘은 뭐 나왔대? 나는 대답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남편이 듣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가 원하는 건 대답이 아니라 집이 정상이라는 확인이었다. 나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콩자반, 멸치볶음, 김치. 내가 싫어하는 반찬도 만들었다. 그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나도 모르게 됐다. 어느 날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앨범을 펼쳐보았다. 사진 속 나는 항상 누군가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눈빛은 어딘가 멀리 가 있었다. 그때도 이렇게 살았나? 나는 사진을 덮었다. 괜히 오래 보면 잊고 지내던 마음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왔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고 집안에 큰 사고를 만든 적도 없었다. 나는 남편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더 힘들었다. 미워하면 헤어질 명분이라도 생기는데 우리는 명분이 없었다. 대신 우리는 대화가 없었다. 아침에 밥 먹어라. 저녁에 들어왔다. 그 사이에 서로의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답할까?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따라왔다.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나?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미루었다. 미루다 보면 질문은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쌓였다. 처음엔 잠이 안 왔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면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다.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어쩐지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견뎌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한 칸 한 칸이 신경 쓰였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늘 말하니까 그 나이면 다 그래. 갱년기지 뭐. 운동 좀 해.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밥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 양파를 썰어서도 아니고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냥 국이 끓는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자 조금 숨이 쉬어졌다. 그날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혈압을 재고 엑스레이를 찍고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불면도 있으시고요. 우울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 많이 힘드세요? 나는 그 질문에서 입이 막혔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설명할 말이 없었다. 남편이 때린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조금씩 사라진 마음. 그걸 어떻게 진료실에서 설명하겠나. 나는 그냥 말했다. 그냥 잠이 잘 안 와요.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말했다. 약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어요.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리모컨을 누르며 채널을 돌렸다.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병원. 남편은 잠깐 나를 봤다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왜? 나는 말하려다가 멈췄다. 잠이 잘 안 왔어서. 남편은 짧게 말했다. 그 나이에 다 그래. 그 말이 의사의 말보다 더 세게 내 가슴을 쳤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다 그래. 그럼 나는 누구한테 말하지? 나는 그날 밤 약을 먹고 누웠다. 남편이 자는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정말 사소한 말이었다. 괜찮아? 오늘 힘들었어. 무릎 아프지? 그 말 하나면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은 오지 않았다. 남편이 퇴직했다. 처음엔 나는 안도했다. 출근 준비하는 남편의 발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그 안도는 며칠 가지 않았다.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펴고 커피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집안의 모든 소리가 커졌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남편의 기침 소리,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 리모컨 버튼 소리,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늘어났다는 거였다.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밥 있냐? 남편의 질문은 늘 먹는 것에만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아내가 아니라 밥 담당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나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당신 오늘은 같이 산책할래? 남편은 신문을 덮지 않은 채 말했다. 왜? 그냥 같이 걸으면 좋잖아. 남편은 잠깐 생각하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집에서 쉬고 싶어. 나이 들면 쉬어야지. 그 말이 맞았다. 쉬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물었다. 그럼 나는 왜 쉬지 못했지? 나는 그 질문이 목까지 올라오는 걸 꾹 눌렀다. 그날 저녁 남편은 반찬을 먹다가 말했다. 이것도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럼 뭘 먹고 싶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아무거나라는 말은 내가 차리는 밥이, 내 정성이, 내 하루가 그에게는 아무거나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날 부엌에 혼자 서서 국이 끓는 냄비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아무거나로 살았구나.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이 낯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참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대로 살면 나는 계속 조금씩 죽어갈 것 같았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입을 열었다. 당신.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왜? 나 요즘 좀 힘들어. 남편은 잠깐 멈추더니 말했다. 뭐가? 나는 말할 준비를 했던 문장들이 한꺼번에 엉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잠이 안 와. 가슴이 답답해. 당신이 나를 안 봐. 우리 대화가 없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지? 나는 겨우 한 문장을 꺼냈다. 나 당신이라 대화가 하고 싶어.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다. 대화 지금도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런 대화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그 말이 내 입을 닫게 만들었다. 남편에게 대화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내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됐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정말 이상했다. 나는 분명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했는데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 고통을 들을 준비가 없다. 그리고 더 무서운 깨달음이 이어졌다. 나도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다. 말하려다 포기하는 순간은 관계를 끝내는 순간과 닮아 있었다. 아직 이혼 이야기는 없었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문이 닫히고 있었다.
남편도 나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다. 내가 밤마다 뒤척이는 것, 내가 밥을 하다 멍하니 서 있는 것, 내가 자주 한숨 쉬는 걸 남편도 봤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모른 척했다. 모른 척이 아니라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믿었다. 남편은 늘 생각했다. 나는 책임을 다했다. 월급을 가져왔고, 아이들 학비를 냈고, 집을 샀고, 밖에서 문제를 만든 적이 없었다. 그에게 좋은 남편은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다. 남편은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불만이 없을 거야. 난 큰 소리 한 번 낸 적도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 하는 거 보니 모르긴 모르네. 남편은 그 말이 기분 나빴다. 뭘 몰라. 부부는 원래 그런 거지. 남편에게 부부는 서로 익숙해지는 관계였다. 익숙해지면 말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고, 감정 표현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인생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다. 왜 저렇게 예민하지? 그리고 이 생각도 했다. 나도 힘든데 왜 나만 맞춰야 하지? 남편도 외로웠다. 퇴직 후 자기 자리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밖에서는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짐이 된 느낌. 그래서 더 집착했다. 밥, 반찬, 집안의 규칙. 그걸 잡고 있어야 자기가 여전히 이 집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남편은 몰랐다. 그 집착이 내 숨통을 조르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다 컸다. 큰애는 결혼했고, 둘째는 직장을 잡고 독립했다. 집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있을 땐 우리는 최소한 부모라는 역할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역할이 사라지자 남은 건 둘뿐이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다녀간 뒤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집에 나 말고도 사람이 있었나? 나는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늘 혼자였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했다.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나간 날, 나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김치 하나 꺼내고 밥 한 공기. 이상하게 그 밥이 편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그런 말을 들을 일도 없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는 남편이 없는 시간이 더 숨이 쉬어지는구나. 그 깨달음은 죄책감으로 오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참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엔 아니었다. 이번엔 확신처럼 마음에 들어왔다. 내 남은 시간을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을 떠올렸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살았다. 그동안 나는 내 마음을 너무 오래 미뤄왔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았다. 이혼 이야기는 싸움 끝에 나온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결정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켜려는 순간
나는 말했다. 당신, 남편이 귀찮다는 듯 리모컨을 든 손을 멈췄다. 왜?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각자 살아보면 안 될까?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뭐? 나는 다시 말했다. 나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남편은 처음엔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는 웃음이었다. 지금 장난해? 이 나이에 이혼을 왜 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나이니까. 남편은 화가 났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는데? 아이들 키운 건? 집은? 내 인생은? 나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속으로 말했다. 내 인생은 언제 물어봤어.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의 마지막 문을 조용히 열어 보여줬다. 나,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이 한 말 기억해. 결론이 뭐냐고 했잖아.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이어 말했다. 내가 원한 건 결론이 아니었어.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한 번만 그래, 힘들지. 그 말을 듣고 싶었어. 남편은 한참 있다가 말했다. 그럼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 말이 가장 늦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내가 말을 할 힘이 없어.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내가 결심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결심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한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다른 사람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돈 때문에. 아니, 그럼 왜?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정말 솔직하게 말했다. 나를 살리고 싶어.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각자 다른 방에서 잤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 시작이었다. 이혼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재산 분할, 서류, 도장, 동네의 시선, 아이들의 반응. 아이들은 힘들어했다. 엄마, 조금만 참고 살면 안 돼. 아빠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말했다. 그래, 나쁜 사람 아니지. 그런데 좋은 관계도 아니야. 아이들은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 울음은 이미 그 집에서 다 썼기 때문이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남편의 손이 떨렸다. 나도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후회가 아니라 낯설미였다. 38년을 한 사람과 살아온 후 혼자가 된다는 건 낯선 일이었다. 처음 며칠은 새벽에 눈을 떴다. 그때는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했다. 나는 거실에 나와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 조용함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날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조용한 밤이 내게도 있었구나. 나는 작은 방에 내 물건을 놓았다. 내가 좋아하는 컵, 내가 좋아하는 향,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는 처음으로 내 취향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생각했다.
황혼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사랑의 실패만도 아니었다. 어쩌면 늦게 찾아온 자기 인생이었다. 물론 외로움은 온다. 명절이 오면 문득 허전하다. 아픈 날은 더 외롭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예전의 답답함과 다르다. 예전에는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웠다. 지금은 혼자인데도 숨이 쉬어진다. 나는 어느 날 동네 공원을 걸으며 혼잣말을 했다. 내 인생을 이제라도 내가 살게. 바람이 불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어깨에 얹힌 짐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누군가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되찾은 거야. 나는 아직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내로서의 나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도도 폭력도 배신도 없는 아주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을 결심한 순간이 아니라 그 결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여자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혼이혼은 사랑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늦게 시작된 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